혼공 후트!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우리 엄마들의 마음들의 마음을 제가 최대한 넓혀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때로는 제 말을 듣다 보면 좀 마음이 정말 아프기도 하고 자책감이 들기도 할 거예요. 하지만 우리 인생은 길잖아요.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 아이가 살아갈 시간은 아직 훨씬 더 많이 남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이렇게 고쳐가면서 서서 이렇게 방향을 틀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자라고 아이의 마음은 더 훌쩍 자라 있을 겁니다. 오늘 이제 주제는 이거죠. 민감한 문제인데요. 어릴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결국 무엇을 하고 사는가라는 겁니다. 즉 뭐냐면 우리 그 엄마표 영어를 이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볼 텐데요. 어때요? 주위에 뭐 보면 기관도 진짜 많이 있고 주위에 미리 좀 시킨 일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솔직히 우리끼리만 하자면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죠, 그죠? 영어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, 그죠? 돌아보면 한 다리 건너보면 다 영어 잘하잖아요, 그죠?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게 저 깊숙한데 서울 깊숙한데 가면 영어 진짜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. 근데요, 우리 그 인생 선배님들한테 좀 들어보세요. 인생 선배들. 저는 이제 제가 인생 선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 제가 가르칠 때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학교 급간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니까 저는 그거를 뭐 간접이든 직접이든 사실 직접에 가깝죠. 저는 그 애들 가르쳤으니까 체험을 했는데 걔들 있잖아요, 그죠?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. 제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. 근데 걔들을 거꾸로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 걔들이 그래요. 쌤, 저 초등학교 때까지 영어 진짜 잘했는데, 혹은 뭐 중학교 때까지 영어 진짜 잘했는데,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런 거죠. 우리 주위에 어릴 때는 부모들이 좀 그래도 뭐든 되겠지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어릴 때 상대적으로 영어든 뭐든 그래도 좀 잘하던 비중이 많습니다. 중간에 실패해가지고 또 딴 데 갈아타고 뭐 이러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비율을 봤을 때는 영어를 잘하는 비율은 어릴 때 상당히 많습니다. 나름 그 아이들은 그때 이제 전성기인 거죠. 근데 부모님들은 몰랐던 거예요.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. 저도 모르는 거예요. 그 애가 커서 어떻게 될지는. 그렇잖아요.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비율이 이렇게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요만큼 있던 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.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. 왜? 그렇죠. 어학원이든 어디든 영어를 배워왔는데 이 어학원을 제 부정한단 말이 아니라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강요하고 단어 외우는 걸 굉장히 강요시키는 일부라고 말했습니다. 일부. 그러니까 혹시 어학원 관계자들 보시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. 그분들 거 말고 일부 그런 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제 버거가지고 이탈하는 거죠, 그죠? 이탈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. 몸이 이탈하는 거예요. 나 학원 안 가. 어학원 안 가. 몸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몸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만 이탈한 경우예요. 그러니까 앉아나 있는데 엄마 아빠 보냈으니까 내가 왔다. 앉아나 있는데 안 듣는 거예요. 뭔지 알겠죠, 그죠? 그런 경우입니다. 자, 그래서 어쨌든 애가 잘하던 애들 비중이 좀 줄었죠, 그죠? 학교 급간이 바뀔 때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좀 이탈이 일어납니다. 그때 좀 한번 지각 변동이 있어요. 영어가 정규 과목이 이제 들어가니까 안 되겠는데 그동안 내가 버텼는데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뭐 어학원에 보낸다든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학교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뭔가 급간에 대해서 혹은 달라진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해서 대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응충 이런 움직임이 있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잘하고 뭔가 하던 애들이 조금 더 줄어들게 돼 있어요. 더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말한 겁니다. 줄어들게 되고 아무래도 좀 더 리스크를 이제 가져가니까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? 조금 더 줄어들어요. 왜? 이것저것 다양한 평가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시간 조절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깊이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죠? 고2을 앞두고는 더해요.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좀 더 높은 수준을 요하는데 이게 또 아시잖아요. 수준만 높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마인드는 양으로도 또 뭔가 더 눌러줘야 된다. 꾹꾹이를 해줘야 된다는 게 모든 사람, 거의 모든 사람한테 깔려 있어요. 맞죠? 사실은 분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은 좌표를 잡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따다다다 눌러주는 게 필요한데, 그쵸? 대부분의 어떤
뭐 공교육도 그렇고 사실 사교육도 그렇고 평균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단 교육, 집체 교육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죠, 그죠? 공이든 사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또 이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. 평균에 맞춘 걸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겠다, 또 이렇게 이탈하게 되죠. 그 와중에 어릴 때부터 좀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좀 키워져 왔고,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 좀 잘하는 애들, 분노 관리도 잘하고 앵거 매니지먼트 같은 잘하는 친구들은 좀 그 안에서도 이제 상위권을 구축하고 혹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한방 또 홈런을 노릴 준비를 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릴 때는 잘하는데 올라갈수록 뭔가 좀 더 리스크도 안아야 되고 내용도 더 깊이 있게 내려가야 되고 분량도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일수록 올라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. 그죠? 뭔가 내가 안 돼서 다시 학원을 다니고 인강을 보려고 해도 평균치에 맞춰진 어떤 그런 교육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평소에 자기주도 학습이 강한 아이들은 뭐 인강을 보고 좀 몰라도 답글도 달아보고 질문도 하고 안 되면 카페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애들은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. 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릴 때는 대부분 투자하고 난도도 쉽고 양도 좀 적고 이 모든 게 올라갈수록 반대죠.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커갈수록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. 근데요, 우리 엄마표 영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리 좀 아이가 딱 첫 삽을 떴을 때부터 마음속에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애가 처음에 영어를 시작했는데 좀 잘해. 우리가 봐도 좀 잘하는 것 같아. 거기다 대고 앞에서 이렇게 해 주되 마음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. 애가 조금 더 좋아하고 길게 갈 수 있도록 나는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미리 자축하지 않기. 아이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마라톤으로 가야 돼요. 솔직히 엄마표 영어 마라톤이에요. 한 10년 정도는 계속 관리해준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. 10년? 쌤 너무 하시네요. 10년 어떻게 기다려요? 근데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같이 공부하고 뭐하고 직접 지식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단어도 찾고 이런 게 점점 많아졌으면 갈수록 애가 볼 수 있는 책은 두꺼워지고 그쵸? 책값은 조금 더 페이퍼백으로 하면 좀 더 싸지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부모는 갈수록 큰 그림만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그런 마인드를 좀 잘 갖고 가시면 뒤로 갈수록 오히려 좀 나아요.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쵸? 633인 거예요. 633 고등학교까지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신경 제가 쓰지 마세요라고 해도 알아서 다 신경 쓰게 돼 있어요. 아시겠죠? 그죠?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.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이탈한다는 겁니다. 거꾸로 우리는 그쵸?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오래가게 내가 좀 잘 서포트 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지셔도 상위 10% 안에 거의 들어가게 돼요. 왜? 시간 지나면 버텨내질 못해요. 다 이런 말씀하세요. 고등학교 가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잘했는데 다 이 말씀하시고 중학교 가면 애가 초등 때까지는 그래도 어디 다녀가지고 진짜 영어 레벨 테스트 잘 받아 다 이 말씀하세요. 거의 다 그래요. 90% 이상 다 그래요. 그러니까 요즘 영어가 고등학교 와서 쉬운데도 불구하고 진짜 잘하는 애, 그 다음에 약간 있는 상위권, 그 다음에 뿡! 바로 이렇게 구멍 생기고 중위권으로 내려가 버려요. 요즘 영어가 그래요.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은 또 있는데 아닌 애들은 또 중간에 다 이제 구멍 생겨버리는 거야. 애들이 영어 필요 없대요.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대요. 진짜 그래요. 애들이 크면 다 그렇게 말해요. 왜? 공부를 세운 애들은 지겹기도 하고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. 영어가. 근데 사실 영어는 그러려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. 그죠? 맞죠? 그죠?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쵸?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아이가 이탈하지 않도록 부모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꾸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.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막연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좀 두서는 좀 없지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. 영상 잘 보시고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잘 정리하셔서 마라톤을 어떻게 갈 건지 아이가 중간에 달리다 힘들 때쯤 포카리 스웨트 팍 이렇게 있잖아. 애들이
마라토너들이 마시면서 확 머리 한번 쏟고가지고 그죠? 그런 역할 해주고 힘들 때쯤 옆에 한 박수 치는 관중이 되어주시고 때로 힘들 때는 그쵸 엄마 아빠도 같이 달려도 주시고 그게 이제 엄마표 영어고 그리고 중간에 아이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패입니까? 마라톤 즉 인생의 실패입니까? 아니죠. 길게 보는 거죠. 일어나서 또 달리고 달리다 보면 인생의 교차로에서 아까 옆에 겁나게 빨리 뛰어가던 놈들 만나게 돼 있습니다. 만나게 돼 있고 더 빨리 나중에 혹시 달리게 되잖아요. 거기 배 아파 죽어요. 배 아파 죽어요. 우리는 배 아파하지 맙시다. 여유 있게 끝까지 가고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만 틀어서 마라톤 완주해보자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공고! 훗!